이번 시간에는 저도 참 생소한 단어인데 근로감독? 근로감독에 대한 이제 강의를 최근에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입에 잘 붙지도 않아요. 근로감독이란 게 뭐예요? 근로감독이라는 거는 그 노동법을 사업장에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뭐 확인을 한다든지 시정을 하러 나오는 것을 근로감독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게 뭐 매년 나오는 건가요? 아니면 주기가 따로 있나요? 매년 나오고요. 계획은 이제 내년에는 몇 차례 뭘 타겟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그 노동부에서 정해지고 그 상시적으로 나가는 정기 감독이 있고요. 또 수시로 생기는 것은 이제 만약에 뭐 사회적 그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. 네. 예를 들어서 간호사의 퇴원 문제가 한창 화두가 될 때 그때는 또 그 특별감사를 나오기도 했어요. 또 신고로 인해서 그 내부 근로자가 퇴사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아주 센 근로감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. 강과 약이 있나 봐요, 근로감독. 네. 모든 병원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놔야 되는 게 따로 있나요?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사실 담고 있는데, 지금 이제 김진영 선생님처럼 많은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뭐 그런 거 안 나왔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주제는 근로감독 대비한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거지만, 보통은 어떤 사업장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 노동법에 기준한 이런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기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, 제가 이제 주제는 근로감독이지만 우리가 근로감독을 대비할 겸 사실은 당연히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또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근로감독으로 잡았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이런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이제 보통 근로감독을 나오면 가장 먼저 이제 준비하는 게 근로계약서. 지금 이제 3년 지금 시점에서 한 3년 이전까지 자료를 보통 요청하는데, 근로계약서, 그다음에 그 급여 명세서, 그다음에 또 병원에서 이체 내역서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대로 급여가 이체되고 있는지 요구할 수 있고요.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 병의원에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그런 근로자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이고요.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연차 사용 내역들을 확인하게 되는데, 이 연차에 대한 사용 내역들은 뭐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병의원에서 이렇게 달력으로도 많이 뭐 표시하잖아요. 오픈 날이라든지 뭐 이런 거. 그런 자료로 최소한 3년치는 무조건 보관하여야지, 이제 근로감독관이 만약에 조금 무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자료로라도 증빙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또 하나는 저 병의원에서 받아야 될 의무교육들이 지금 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뭐 받아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,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는 근로감독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교육 내용은 성희롱 교육. 그래서 매년 성희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, 그 진행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. 또 이제 사실 미리 준비 안 해도 바로 당일날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 해에 최저임금 게시는 사실 모든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는 게 노동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정말요?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그걸 붙여놓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이 나온다 하면은
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근로자들이 상시 볼 수 있는 자리에 게시해 놓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보통 이런 급여나 이런 것들 관리를 노무사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할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사 사무실 같은 데는 노무사가 근무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 자료는 저희가 3년치 직원의 뭐 급여 명세서를 주세요, 급여 내역을 주세요 하는 경우 자료는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로감독관들이 보는 내용에 대한 그것을 먼저 점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. 또 하나는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에 이제 보통은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런 본인들이 한 뭐 2-3시간을 그런 자료들을 점검할 수 있는 룸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급여 내역에서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담당자한테 질문을 해요.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산정이 돼서 나간 급여이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잘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면 그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부 인력 중에서 이런 우리 병원의 급여라든지 수당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연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실은 저는 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에는 약간 미리 준비해 놓는 거,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담당자가 있어서 그 서류에 대한 설명을 좀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이 근로 감독도 좀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근로 감독하는 그 기준의 내용이 지금 우리 병원에서 있는 이런 기준들이 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뭔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한 게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점검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또 우리 병원에 필요하다는 부분만이라도 한번 인사관리하는 담당자가 챙긴다 그러면 예, 훨씬 능력 있는 관리자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정말 그 기대가 되는 내용이에요.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강의 읽어주는 여자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강의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혹시 어떻게 표현될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. 네. 저는 그러면 좀 식상하지만 노동법 중요 이렇게 5글자로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병의원에서 노동법이 사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.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노동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노동법 중요로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.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강의 읽어주는 여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